가볼만 하지만 아쉬운 은평한 옥마을. 일부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주제. 은평 역사한 옥박물관. 은평 한옥박물관에 왔습니다.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18세기에 그려진 도성대지도. 현존하는 옛 서울지도 중에서 가장 크다. 은평구의 위치. 은평구의 역사. 파발에 대한 애니메이션. 계속 보고 있기는 좀 지루하다. 동여도. 육전조례. 19세기의 행정법전이다. 광여도와 동국여지 승남. 동요도 동국여지 승남, 조선 왕조실록 등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역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자료들이다. 지역이 언급된 자료를 전시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너무 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펼쳐 놓는 것보다는 어느 자료에 우리 동네가 표시되어 있다 정도의 자료를 보여주면 될 듯하다는 생각을 한다. 가뜩이나 넓지도 않은 공간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자료를 향토 자료라고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과 물자의 나들목. 은평구는 고향 파주와 같이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위치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파발에 대한 설명. 은평구의 구파발과 관련된 패널이다. 파발은 말을 타거나 달려서 군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수단이다. 파발의 노선.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파발꾼과 파발말을 꾸며보아요. 어떻게? 커다란 마패를 지나 파발꾼을 만나다. 은평구에는 구파발이라는 지명과 금암기적비가 파발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구파발역이라서 파발과 관련된 말 한 장. 전시를 많이 해놨네. 마패. 마패, 파발 유서통. 유서통. 안장이었고 또 동국여지 승남. 동국여지 승남. 어김없이 여지도서. 여지도서. 은평의 역과 참, 연서역과 금암참. 노문. 지방으로 출장 가는 벼슬 아치에게 역마와 음식 등을 제공해줄 것을 적어놓은 공문. 이 노문에는 종이품의 노문으로 마리필과 수행원 숫자가 기록된. 어김없이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용제총학. 이런 책은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지 않은다. 통과. 나팔. 의주대로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아요. 조선시대의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길을 사행이라고 합니다.
옛 은평군은 중국과 조선 양국의 사신이 오갔던 의주로의 광군 사행단은 의주로를 따라 이동한 다음 다시 육로나 해로를 이용해 중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육로나 해로를 이용해 중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대로가 있는 거구나. (18세기의) 항해조천도 1포 명나라에 파견된 이덕형 일행의 선사포 출항 장면을 묘사. 항해조천도 2포 사신단 배가 석성도 부근을 항해하는 장면을 묘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은 용오름 현상을 기록한 것. 항해조천도 사신단 배가 석성도 부근을 향하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용오름 현상을 기록한 것. 항해조천도 6포 사신 일행이 바닷길을 건넌 후 중국 산동성 지역을 이동하는 장면을 묘사. (15세기에) 그려진 송조천 객기국 시장. 명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의 사신들을 전송하는 광경을 묘사. 파발 보내기 게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지요. 최종적으로 동네로 파발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도발하고 기발 중에 기발을 선택했습니다. 게임에서도 걸어서 그렇게 멀리 가기는 싫어요. 하지만 동네로 갈 때는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산이 많아서 그랬겠죠. 다시 보발로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번엔 왕이 되어 파발로 보낼 내용을 작성해봅니다. 고고고고.
잘 전달된 듯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면 휴식이 주어지는군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연서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패널입니다. 이 사람은 찰방이라는 종육품 관리네요. 역참 관리자네요. 사신도 접대하고 부정부패도 신고하고. 영노비. 군사용 문서를 전달하는 급주노비와 일반 문서를 전달하는 전운노비로 나뉜다고 합니다. 영민. 찰방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네요. 광군. 역참 소속 일반 백성. 사신 영송 말기르기가 주요 임무. 역마. 역참의 말, 전국적으로 504개의 역에 5,308마리가 있었다네요. 금암기적비. 영조가 명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다가 금암참에서 쉬고 있을 때 소도둑이 잡혔는데 영조가 사정을 듣고 참장에게 선처를 명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함. 조선시대 외교관 역할을 한 역관에 대한 패널. 은평 뉴타운에서 발굴된 수많은 무덤들. 은평에는 왜 무덤이 많을까? 한양에서 가깝지만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매장지로 많이 이용됨. 사상금표도. 지금으로 치면 그린벨트를 표시한 지도. 김자근동 묘는 어떻게 발굴되었을까? 라는 패널. 은평 뉴타운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을 중심으로 발굴 조사와 연구를 설명하는 패널. 은평 뉴타운 발굴 조사 구역을 설명하는 패널. 은평 뉴타운 공구별 현황. 발굴성과 패널.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었지만 압도적으로 조선시대 무덤이 많이 출토된. 지금 보이는 모형은 은평 뉴타운의 3지구 D09 일지점의 일부분을 2분의 1 크기로 복원한 것. 발굴에서 사용한 레벨기, 스타프, 방안지에 그려진 실측 도면도 전시되어 있음. 은평 뉴타운 발굴 조사는 저도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발굴조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20대의 발굴에 참여했던 지역 중 한 군데였기 때문이죠. 은평경찰서 뒤편의 나지막한 구릉을 발굴하는데 조선시대 민묘가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덤의 주인인 해골과 함께 청동 숟가락과 젓가락도 많이 나왔었죠. 무덤이 많이 나와서 무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요. 발굴하면서 무덤을 둘러싼 곡장 같은 것들을 발굴하면서 조선시대 매장시설의 발굴에 대해서 공부하던 열성적인 대학원생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발굴 조사를 같이 하던 동료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후에 다른 지자체 학예연구사로 취직하고 어떤 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취직해서 치악산으로 가고 어떤 분은 조사했던 기관에 남고 캬, 옛날 생각나네요. 지금 보고 계신 청담사지도 제가 연이 닿았던 유적이죠. 청담사지는 제가 발굴하지는 않았지만 학술대회에서 이 유적의 활용에 대한 발표를 했었어요. 언젠가 땡길 때 이 유적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 유튜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전부 무덤의 껴묵거리로 묻혀있던 유물입니다. 발굴 조사에서 해골이 나오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발굴하다 보면 다 업무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자주 보기 때문에 무서운 감정은 안 들어요. 글쎄요. 밤에 혼자 현장에 있으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무도 없는 지하 수장고에 있는 새 들어있는 연구실에서 해골이 되신 할머니와 함께 공부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무서웠을 텐데 막상 닥쳐서 그런지 그냥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은평 뉴타운 사업 이후의 변화에 대한 패널. 말해 뭐합니까? 오늘도 은평 뉴타운 롯데몰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수많은 가족들이 은평 뉴타운에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했기 때문에 옛 모습을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은평 뉴타운의 대부분의 지역은 조선시대 공동묘지였으니까요. 경성 부근지도 1934년의 경성부 관내도 1942년의 경성교통계획도 이때까지만 해도 은평은 고향에 속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고양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고향이 관할하던 지역이 넓었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자랑인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서울을 쪼개놓으려고 고향으로 행정구역을 옮겨놓은 건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하튼 지금의 은평은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의 문화재 중 일부를 소개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모든 문화유산을 소개하신 건 아니고 뭔가 사연이 있는 유산만 소개해 놓은 패널 같은데 선정 기준을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불교유물도 아니고 지역으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뭐지? 인조 별서 유기비의 모형인데요. 이 비석은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게 호되게 당한 왕 인조의 별장이 있던 터라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참 기념할 것도 많습니다. 삼천사지 마의 열의 입상의 모형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올라가면 진관사에서 실물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모형으로 제작해 놓으셨네요. 삼천사지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고양시청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할 때 삼천사지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관계자분께서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발굴 잘하고 발굴 보고를 준비하면서 측량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삼천사지가 당연히 서울시 은평구 관할일 것으로 생각하고 발굴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행정구역상 고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가 경계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 듣고 도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양시 소속이었기 때문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고양시 문화재를 발굴해줬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진관사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고 합니다. 칠성각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올려놓는 단과 기둥 사이의 벽에서 태극기로 싸서 숨겨놓은 독립운동 자료 6종 21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진관사는 임시정부와 연통제의 불교계 연락본부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국내 근거지였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진관사가 다시 보입니다. 금성당은 금성대군을 주신으로 모시는 굿당입니다. 은평뉴타운 아파트 사이에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귀찮더라고요. 금성당에서 굿에 쓰이는 각종 물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엔 금성당 굿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유물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금성당을 잘 소개해주는 방법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떠신지요? 물론 유물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면 금상첨화겠지요. 자, 은평역사한 옥박물관의 은평역사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로비로 가보겠습니다. 구파발 산대탈. 구파발 지역에서 탈을 쓰고 노는 전통 연희인 산대놀이가 전해지나 봅니다. 1725년에 그려진 봉사도라는 그림을 보면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에서 산대놀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모화관은 지금의 독립문 근처에 있던 객관, 즉 국립호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립문의 독립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 아닌 건 아시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독립이 아니고 사대하던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하는 문이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기념물이 독립문이죠. 중국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을 헐고 세운 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이죠.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독립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한쪽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네요. 주로 어린이들이 볼만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좀 편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책을 보기에는 의자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은평의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존이 있네요. 안내를 보니 체험은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전시관과 연결되어 있는 야외 로비로 나가봅니다. 구파발산대탈 떡먹이기라는 공던지기,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평한 옥역사 박물관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한옥단지여서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전경이 잘 보입니다. 봄이나 가을에 차 한잔하면서 산 구경하기 좋은 장소인 듯 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 오른쪽부터 원효봉, 인수봉, 만경대, 의상봉입니다. 북한산성이 둘러싼 곳이죠. 북한산성은 은평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박물관에는 북한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네요.
야외 전시장에는 은평구 관내에서 수습된 성물들과 발굴된 기와 가마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은평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수습된 유물들이죠. 귀엽게 서 있는 동자상, 상석, 향로석, 비석 모두 무덤과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자, 이제 한옥박물관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의) 작은 공간에서 삼국의 여인들, 새로운 세계를 열다라는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환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듯 하네요. 전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여성에 대한 전시를 많이 하네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하던데. 외부와 구분해주고 전시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은 제가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전시는 전체적으로 좀 심심합니다. 전시 유물이 대부분 책인데요. 책 자체를 보는 전시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책은 내용이 중요하지 형태가 흥미로운 콘텐츠는 아니니까요. 책을 늘어놓고 전시하는 건 흡사, 맛집에 가서 모양만 보고 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책을 전시하고 싶을 때는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전인데 책의 내용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너털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여기까지가 특별전이고요. 그렇습니다. (3부) 점점 작아지는 한옥박물관. 벽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니 이제야 한옥박물관이 시작되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한옥에 사용되는 다양한 창호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빗살창, 완자살창, 불발기, 정자살창 등등이 보이네요. 일본 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다미 코타스. 중국 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상방 정방. 상위 체계에서 결정된 하나의 공간 구조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한옥에 대한 패널. 예전에 한옥에 대한 여러 글들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의 패널은 저의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우리 한옥에 대한 저의 의견은 유튜브 우리 한옥에 대하여 2020년 경기건축대전 상영작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옥을 짓는 목수를 대목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수 중에 한 분이신 신흥수 대목장이 기증하신 도구들입니다. 장식기와 기와지붕에 올리는 취두, 용두, 삽상, 토수에 대한 설명과 전시입니다. 천상갑, 삼살보살, 사오정, 첫팔개, 손오공, 삼장법사, 마화상, 이구룡, 이기박, 토수,
용두, 취두, 기와를 만드는 장인을 제화장이라고 하죠. 이 부스는 한옥을 만드는 공정을 보여주네요. 터다지기, 한옥을 세울 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재료, 어떤 나무, 돌, 흙을 쓸지 골라야겠죠. 기둥 치목과 세우기, 기단과 초석을 세운 다음에 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기단 놓기에 대한 설명, 실제 크기의 한옥 모형이 있네요. 흙벽, 온돌, 온돌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온돌과 마루 마이너스 2020년 경기건축대전 상영작을 참조하세요. 창문 지붕 처마, 바로 옆에 온돌의 구조를 모형으로 만들어놨네요. 방 부엌 뒷간에 대한 설명, 작은 상인 소반에 대한 설명, 한옥 건축에 대한 영상 상영. 이 공간은 모형 한옥을 만들어 보면서 한옥의 구조를 이해하는 체험 공간이네요. 저도 예전에 한옥 교보제를 개발해서 어린이 교육에 활용했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양한 크기로 제작했었죠. 제가 운영했던 연구소 교보제 중 최고의 히트작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은 한옥을 13 크기로 축소시키고 어린이들도 들 수 있도록 골드폼이라는 가벼운 재질로 제작했었어요. 연결하면 종묘처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줄이면 한 칸짜리 한옥으로도 만들 수 있었죠. 결구 방식인 한옥의 특징을 반영한 교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제가 만든 교보제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위탁받아서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이 행사 말고도 전국 여기저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활용했었죠.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히읗히읗. 교육 방법은요, 한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실제로 초석 놓기부터 종돌이 올리기까지 해보면서 구조를 익히고 해체하고 퀴즈도 맞춰보면서 복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한번 받으면 어린 친구들도 한옥의 도리, 보, 석가래 등 자재를 술술 말하죠. 히읗히읗. 지금은 영상만 남았네요. 다음 코스, 서울 개동 근대한옥 모형입니다. 북촌에 가면 실제로 볼 수 있죠. 은평 한옥마을은 조성하면서 다양한 신소개가 활용되었어요. 제 박사과정 선배님들이 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셨었죠. 한옥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싼 건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은평 한옥마을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한옥과 관련된 전시가 끝났네요. 좀 서운하네요. 명색이 한옥박물관인데 전시관이 너무 작아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모형도 많이 보여주고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정도면 은평한 옥마을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릴 듯 해요. 자,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야외 전시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뉴타운 발굴 조사에서 수습된 동자상, 상석, 향로석, 비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기와 가마를 이전해서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사용된 가마라고 하네요. 기와 가마가 이전 복원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불을 떼서 열을 발생시켜서 기와를 굽는 것이죠. 기와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패널입니다. 원토를 찾아서 흙 채취 마이너스 괭이로 흙이기 마이너스 흙변을 쌓기 마이너스 다무락 쌓기 마이너스 기와 만들기 마이너스 기와 건조시키기 마이너스 가마의 기와 재임 마이너스 불문을 막아서 외부와 차단하기 마이너스 가마 불떼기 마이너스 열기가 새지 않도록 불 단속 마이너스 굴문을 열어서 식히기 마이너스 기와 꺼내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성물들을 천천히 구경해 봅니다. 예전에 국립춘천박물관에서 500나한전을 했었는데 이 박물관의 귀여운 동자상을 보고 있으면 좋은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덤을 지켜주던 귀여운 수호신인 동자상을 모아서 다양한 표정을 담아 전시하면 좋은 전시가 될 듯 한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평에서 한옥박물관 충전하고 있습니다. 4부 은평한 옥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무료시설들. 한옥박물관 다 봤으니까 그냥 한옥마을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여긴 너나들이 센터라는 곳인데 전시하나 본데? 별 육풍경이라는 전시를 합니다. 아주 작은 전시였어요. 이 2층에는 한복 체험실이 있고 사진 촬영실이 있습니다.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 되겠네요.
별 풍경 보러 갑니다. 엄청 작은 전시실, 미디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놨어요. 아이디어 괜찮은데? 별요 풍경이라고 엄청 작은 전시장인데, 네, 방금 보시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둘러보고 왔는데, 예전에는 한옥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은평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은평의 역사 문화도 여기다 때려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옥박물관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넣었으면 좋겠어. 넣었으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안 그래도 크지도 않은 공간에다가 저렇게 한옥의 내용도 넣고 은평구 내용도 넣고 막 저렇게 해놓으니까 뭘 보여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볼만하지가 않아, 거리가. 누가 이렇게 뭘 많이 모아놓으셨네요. 유물을, 성물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셨는데, 하여간에 뭐가 이렇게 어정쩡하다 그래야 되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네. 한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면 끝나고 은평 역사를 좀 보려고 하면 끝나. 차라리 이제 꼭 은평 역사 내용을 넣어야 돼요, 저기다. 이게 제가 볼 땐 전형적인 그 탁상행정이다. 네. 저거 자기 돈으로 박물관 저렇게 만든다면은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안타깝네요. 이게 공간이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넓지도 않은 공간을 쪼개가지고 무슨 센터도 만들고 무슨 이런 박물관 저런 전시관 막 다 갖다 놓고, 아니 좀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볼만한 자료가 좀 있고, 그렇지. 하나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참 답답하구만. 제가 은평한옥박물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개관했을 때쯤 몇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왔었죠. 한참. 네.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다, 뭐
한옥박물관이 생겼으니까 한옥과 관련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고 했는데 별로 재밌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 그래서 별로 안 오다가 오늘 왔는데, 왜 왔냐? 네, 저희 아이가 영화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그 은평 뉴타운에 있는 롯데몰에서 보기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영화가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화를 보셔라,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대신에 나는 박물관 좋아하니까 오랜만에 은평 한옥박물관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온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대신에 박물관에 와가지고 구경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다. 네. 여기도 좀 이따 가봐야지. 좋네, 여기에 산책길이게. 이건 뭐야? 예선, 사진, 돌잔치, 웨딩대관. 여기서 그런 걸 하시는데. 진관사 가는 길이거든요. 진관사 가는 길인데, 은평 한옥마을 어울림터가 여기 있다 그래서 구경 왔어요. 1층 마루에서 누구나 편히 쉬어가세요. 공예가 듣고 하시는데 편히 쉬어가라는데 어디서 쉬어가라는 건지 또 모르겠는데, 쉴 데가 없는데 문을 안 연 건가? 열었는데. 여기 내부인 것 같은데. 이 내부인 것 같은데. 못 찾은 공간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였군요. 찾았습니다. 여기가 어울림터네. 2층은 교육실이고. 여기서 어떻게 쉬어요? 분위기가 활발하네. 와보기 잘했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 잘못된 거야. 배가 고파야지. 이번에는 셋이서 문학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참 좋겠다. 언니 이 안에 저기 가잖아. 은평 시범 한옥인데 이거를 셋이서 문학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좋네 여기.
방마다 쓰는 이의 고통이 읽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 괜히 왔다 간다. 이 세시서 문학관은 느낌이 좋아요. 네. 세 분의 그 문학계의 거장들이죠. 문학계 거장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콘텐츠로 삼은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그들의 작품들을 살짝 아주 살짝 방마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1층에서는 여유롭게 책도 보면서 쉴 수 있고 2층에서는 문학관 전시실을 볼 수 있고 영상 같은 걸 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은평 한옥마을에서는 아주 괜찮은 공간 아닌가. 쉬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한옥 실험하던 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내용, 어떤 연구를 했고 이 건물 은평 한옥마을의 그 건물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짝 엿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잉여 건축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은평 시범 한옥 건물에서 있는 세시서 문학관 잘 봤고요. 여기 관람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16m 가면 금암미술관이 있대요. 여기도 가봐야지. 그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여기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붙어있구나. 붙어있는 거였어. 차도 있고. 소수민족 바이족의 염색 방법.
그러니까 그 이쁜 산책길로 가볼까네. 저의 그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 방금 보신 뭐 은평 한옥마을 어울림 센터라던가 새시선문학관, 금암미술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포함해서 은평 한옥마을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각 공간마다 굉장히 다른 역할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컨셉도 다양하게, 어떤 거는 외국의 공예 작가를 초대를 해서 그 공예 작가에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어떤 데는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겸 오시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처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은 정치를 잘 모르겠는데 약간 교육관 겸 소규모 전시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은 문학관으로 쓰기도 하면서 굉장히 공간마다 다양한 역할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마다 지금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변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도 있어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 고민과 배려, 그 다음에 서로의 이해관계 끝에 이런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산만하고, 뭐 하나 은평 한옥마을을 보고 머릿속에 남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오히려 이곳이 지금 한옥마을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한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우리 옛날 한옥 건축물들이 했던 그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유식의 역할이라던가 교육의 역할이라던가 아주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한옥을 소개를 시켜주고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한옥의 우수성이라던가 한옥에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온돌이라던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옥의 역사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보이는 저 은평 한옥 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지금 제가 보고 온 다양한 시설들에서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너무 조금 하고 띄엄띄엄 있고, 그 작은 공간을 컨셉을 나눠서 전시회를 하고, 가령 은평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꼭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을 아예 은평 역사박물관으로 가고, 나머지 한옥박물관의 기능을 나머지 새 건물을 모은다든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전시가 볼만하게 있거든. 근데 지금 전시는 너무 볼 게 없어요.
너무 작아, 공간이. 보여줄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진 찍기가 좋았고, 요즘에 이제 SNS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을 맞이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를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공간의 구조, 설계, 보여주려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옥 되게 멋있네.